새샘중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공감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공감을 하며 공감의 효과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샘중학교 혹시 학교에서 이런 글을 본 친구가 있나요? 밑에 보면은 공감과 창의로 미래를 여는 새샘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중요시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그 공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수업의 제목은 공감의 비결, 잘 듣고 감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네, 먼저 잘 들어야 되고 감정을 알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활동 목표부터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활동 목표는 경청을 통해 친구의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기. 두 번째는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친구에게 공감해주기입니다. 첫 번째에 나오는 우리 경청이란 말 다들 알고 있죠? 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친구의 감정을, 다양한 감정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한 다음에는 그 감정을 표현하고 친구에게 공감해주기. 즉, 공감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경청을 먼저 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줬는데, 네,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나요? 첫 번째,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 뭉크라는 작가가 그린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절규, 우리 감정 중에 하나죠. 되게 절망스럽고, 네, 어떤 이런 표정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감정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 속의 주인공이 왜 절규하고 있을지 우리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던 친구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도 그림을 보면은 그냥 색깔이 이렇고 사람이 이렇고 이런 것만 보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주인공이 절규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왜 절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왜 절규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시끄러워서 귀를 막고 있는 중일 것 같아요. 혹은 이 주인공이 용돈을 막 모아가지고 사고 싶던 모자를 샀는데 여기 보이는 다리를 건너면서 바람이 훅 불었고 모자가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우 속상해서 절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주인공이 왜 절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런 그림에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의 감정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바로 공감을 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공감을 하는 첫 번째 자세예요. 자, 선생님이 만화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는데 오늘도 자가진단을 깜빡했어 라고 하면서 옵니다. 자가진단을 깜빡했대요. 근데 자가진단을 깜빡한 사람이 이렇게 표정이 자기가 더 화가 나 있어. 왠지 볼게요. 두 번째 보니까 선생님이 끝나고 교무실로 오세요 하고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매우 화났어요. 즉, 여러분이 자가진단을 잘 안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화가 납니다. 근데 여학생이 어떻게 됐어요? 또 혼나겠네 라고 하면서 계속 짜증이 나 있습니다. 이 학생도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이 됐는데 이 학생이 옆에 짝꿍한테 책을 같이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짝꿍이 왜 매번 가지고 오지 않냐고 화를 냈습니다. 이 학생도 화가 났어요. 모든 주인공들이 화가 났네요. 근데 네 번째 컷에 보면은 학생이 화를 또 냅니다. 좀 보여주면 안 돼? 급하게 오느라 빠뜨렸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네, 학생도 화가 참다가 여기 네 번째에서 폭발을 해버렸어요. 엄청 화난 얼굴이죠. 그런데 옆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 학생에게 무슨 말을 해줘요. 무슨 말을 해주니까 이 학생이 그렇지, 공감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서 얼굴이
펴졌습니다. 화가 가라앉았죠. 화가 가라앉았어요. 자, 봅시다. 학생이 아침부터 자가 진단을 하지 않아서 선생님도 화가 나게 만들었고 자기도 화가 났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책을 빌리다가 또 둘 다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마디를 해주니까 이 학생이 바로 화가 가라앉았는데, 과연 어떤 말을 해줘가지고 이 학생이 화가 풀렸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화가 많이 났구나. 먼저 이 학생의 감정을 이해하고 선생님께 혼나고 친구들에게 핀잔까지 들었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나 같아도 속상했을 거야. 이게 하이라이트죠. 이게 공감을 하는 또 방법입니다. 공감을 하는 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라면 이 친구를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공감을 해서 이 학생이 화가 가라앉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또 시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생각했던 말을 여기다 한번 써보거나 말로 직접 해보고, 아, 이런 게 공감이구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화난 기분을 가라앉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그림도 보고 만화도 봤어요. 그림에서의 상황과 만화에서의 상황 모두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공감의 비결, 그러면은 공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아, 저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고 그 감정을 알아줘야 돼요. 알아주지 못한 채 계속 다른 이야기만 한다면 그 감정은 변화가 없겠죠. 자, 그리고 공감을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할지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친구의 표정을 살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표정. 우리 표정은 공감이 드러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 표정을 보고 이 친구가 화가 났는지 기쁜지 아니면은 아까 그림처럼 절규를 하는지 슬픔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데, 이 표정을 보고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귀 기울이며, 아,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표정을 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친구의 생각과 느낌을 내 일인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어떤 감정을 가질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친구가 느끼는 감정을 감정 단어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파악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해본 것처럼 아까 그림에서 절규라는 감정을 우리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었죠. 뭐 모자가 날아간다든가 아니면 큰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친구에게 친구의 표정을 보고 안 것과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된 생각과 감정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는 절규스럽구나. 아니면은 아까 모자가 날아가서 돈이 아깝구나. 아니면은 소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귀가 아팠구나.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구에게 이런 말로써 공감을 해주고, 언어뿐만 아니라 몸짓도 함께 해주는 건데, 몸짓으로는 손 잡아주기, 손을 잡아줘서 아, 내가 너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고 있어 라고 상대가 느끼게 해주거나, 어깨를 토닥여주는 거, 위로를 하는 거겠죠. 괜찮다고 어깨를 토닥여준다던가, 아니면은 손바닥을 마주쳐서 우리 같이 해결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파이팅을 하는 건데, 이 몸짓은 지금은 안 되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같이 한번 친구랑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우리 공감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경청과 공감의 놀이, 문장 완성하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문장 완성하기 게임은 뭐냐면 이 예시, 사랑은 네모이다. 왜냐하면 네모이기 때문이다. 라는 게임이에요. 어떤 거냐면 사랑이 뭐다 라고 구체적인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연계성 있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예시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은 커피이다. 사랑이 왜 커피일까요? 어떨 때는 정말 달콤하지만 어떨 때는 한없이 쓰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문을 적은 사람이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달콤하기도 했고 쓰기도 했나 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감은 네모다. 왜냐하면 네모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문장 완성하기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예시를 한번 말해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공감은 곱셈과 나눗셈이다. 공감과 곱셈 나눗셈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공감은 기쁨은 곱해주고 슬픔은 나눠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맞아요. 공감을 한다면은 기쁜 마음을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기쁜 마음을 같이 나눠줘서 서로가 더 친구들과 다 같이 기뻐질 수도 있고 슬픈 것은 내가 친구의 슬픈 감정을 이해하고 토닥여주고 공감을 해준다면 그 슬픔을 나눠서 슬픔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공감을 곱셈과 나눗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감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경청과 공감하는 문장 완성하기 게임까지 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됐어요? 맞아요. 경청을 했었어야 돼요. 경청을 하고 친구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친구의 감정을 알았으면 내 생각은 어떤지 아니면 친구의 감정을 어떻게 더 공감할 수 있는지 표현을 꼭 해줘야 돼요. 표현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 친구와 공감을 통해 더 든든한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공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되는지 배운 세샘중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공감을 매우 잘하는 학생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어울림 수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